우리나라 땅 및 수도관 중 22%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사실 보신 적 있죠? 20년만 넘어도 이렇게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0년 이상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사용해온 우리 몸속 수도관인 혈관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의 혈관은 노후된 수도관보다 낫다고 확신하실 수 있나요?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늙어가는 것은 주름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지만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짐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약간 걱정되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딱 4가지만 피하시고 제가 추천하는 재료들을 평소보다 한 번씩만 더 챙겨 드셔보세요. 이 영상 보시면 단연컨대 여러분들의 혈관 나이를 10년 앞당길 수 있는 가장 쉽고 또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 혈관도 한두 곳이 아니죠. 어느 혈관에 더 집중해야 할지 꼭 알아야 할 내용 확인하고 가시죠. 정답 그냥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맥인데요.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약간 어렵지 않다? 그럼 여러분들은 건강 IQ 최소 150은 되시는 겁니다. 건강 IQ 자신이 없다? 그럼 1분 정도만 뒤로 넘기셔서 중요한 팁들이라도 꼭 확인하고 가세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혈관은 어떻게 늙어갈까요? 우리 몸의 혈관은 동맥과 정맥, 모세혈관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동맥의 내피세포에서 높은 혈압이나 활성산소로 인해 발생한 상처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침투하여 산화되면서 혈관이 좁아지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혈관 노화는 과도한 음주나 고혈압, 운동 부족, 수면 부족도 원인이긴 하지만 결국 동맥 내피세포에 LDL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고지혈증 약을 먹거나 생활습관을 바꿔야 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는 생활습관 중에서도 특히나 식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혈관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혈관의 노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왜 나쁜지 알았으니 이제 혈관 노화를 막기 위해 먹지 말아야 할 음식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에 나쁜 음식, 그 첫 번째는 나트륨이 많이 포함된 음식입니다. 이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단순히 나트륨이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 하나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델라웨어 대학 연구진들은 나트륨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사람은 혈압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혈관, 심장, 신장 기능이 손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나트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트륨 민감성 체질과 나트륨의 영향을 덜 받는 나트륨 저항성 체질이 있는데요. 민감성 분들은 보통 사람보다 나트륨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감성인지 저항성인지 잘 모르신다면 일단 과량 섭취를 줄이시고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짠 음식 먹고 잤을 때 아침에 몸이 붓는 분들의 경우 나트륨 민감성 체질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짠 음식을 먹었을 때 혈압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거예요. 혈관이 좁아지는 것은 노화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인데요. 원래는 저혈압이셨던 분들도 나이를 먹으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의 노화라는 것 자체가 높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그리고 염증이 만들어내는 합동작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만큼 혈압과 혈관 노화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몸의 염분이 높아지면 삼투압의 영향으로 몸속의 수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라면 이때 신장에서 소변을 배출시켜 혈압을 조절하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라든지 칼륨 섭취가 너무 적은 분들 그리고 나트륨 민감성 체질이신 분들은 이게 잘 안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반대로 극단적인 저염식으로 가면 저염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니 샤워기 냉수 온수 조절하듯 여러분들의 몸에 맞게 너무 차지도 그렇다고 너무 뜨겁지도 않게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식습관이 좀 짜게 먹는 편이니 의식적으로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한국인들이 보통 찌개에서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시기 때문에 찌개를 국으로 국은 숭늉으로 대체하시기만 해도 나트륨 섭취량이 엄청 줄어듭니다. 국물 섭취량을 줄이고 가능한 건더기만 드시는 것도 좋은 습관이고요. 국물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밥을 국에 말아 드시는 습관을 버리시거나 국그릇을 작은 것으로 바꿔보는 것도 도움되겠죠. 칼륨은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바나나, 아보카도, 토마토, 시금치, 고구마 이런 칼륨이 많은 음식을 자주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칼륨이 높은 음식을 또 너무 많이 드시면 그것도 신장에 좋지 않으니 뭐든 적당히가 중요하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차돌박이 좋아하시나요? 삼겹살은요? 그런데 어떡하죠? 혈관에 나쁜 음식 그 두 번째는 차돌박이나 삼겹살 같은 포화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징어 약사는 이것에 대한 해결책도 알려드리는 거 잘 아시죠? 포화지방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포화지방이 많은 식품 섭취는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의 성인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포화지방은 혈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인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콜레스테롤 중에서는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과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으로 섭취한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로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간에서 합성되는 것을 촉진하고 분해되는 것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분해되지 못한 LDL 콜레스테롤이 다시 몸속을 떠다니게 되고 혈중 LDL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 컬럼비아 대학 메디컬 센터에서 포화지방 섭취량과 수면의 질의 연관성을 관찰한 결과 포화지방을 섭취한 이후엔 서파 수면 시간도 현저하게 짧아지고 잠이 들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훨씬 길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신체의 회복은 깊게 잠드는 이 서파 수면 시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화지방을 섭취해 서파 수면 시간이 짧아지면 자연스레 혈관의 회복도 늦어지겠죠. 잘 생각해보세요. 기름진 고기 실컷 먹고 잔 다음날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기 힘들지 않던가요? 포화지방이 많이 든 대표적인 식품은 마블링이 가득한 육류입니다. 대표적으로 차돌박이, 베이컨, 삼겹살, 갈비, 소세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나 치즈, 아이스크림, 생크림, 버터 같은 유제품에도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식약처에서는 포화지방 하루 섭취량을 15g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우유 3잔만 마셔도 하루치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2004년부터 학교 급식에 저지방 우유를 의무화하고 저지방 우유나 무지방 우유가 커피 전문점에까지 유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포화지방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방해하는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이 든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귀리, 보리, 채소, 해조류 같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육류를 드실 때는 최대한 눈에 보이는 기름기를 제거하고 살코기만 드시는 것이 좋고요. 닭고기 같은 것들은 껍질을 제거하고 가슴살 부위 위주로 신경 써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포화지방인 팜유가 많이 함유된 초콜릿, 크림, 라면, 과자, 빵류도 조심하셔야 할 음식입니다. 혈관에 나쁜 음식 그 세 번째는 트랜스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입니다. 혈관에 트랜스지방이 나쁜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생각되어 식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트랜스지방은 심혈관에 안 좋은 대표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의 섭취를 2% 늘리면 심장병 발생 위험이 25%나 급증한다는 연구 논문에서도 이 트랜스지방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미국 FDA는 식품 제조업체가 마가린에 트랜스지방을 사용하지 않고 구운 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을 3% 이하로만 낮춰도 미국에서 매년 5,000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을 정도입니다. 트랜스지방은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의 혈중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의 혈중 농도는 감소시켜 심장병이나 동맥경화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최근엔 하도 트랜스지방이 나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다 보니 당뇨병의 악화나 노화를 빠르게 한다는 논문까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트랜스지방은 자연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요. 산업화로 인해 가공식품 대량 생산에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구조를 변형시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첨가됩니다. 특히 마가린과 쇼트닝 이거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트랜스지방은 식물성 기름을 튀길 때도 상당량 발생하는데요. 튀김과 패스트푸드에 트랜스지방이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피해야 할 음식은 마가린이나 쇼트닝이 많이 들어간 케이크, 빵, 가공 초콜릿, 식물성 기름으로 튀긴 치킨, 감자튀김, 팝콘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마트에서 과자 같은 것을 보면 성분표에 트랜스지방이 0g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성분표에는 0이라고 표기되어 있긴 하지만 진짜 트랜스지방이 0인 것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의 트랜스지방이 0.2g 미만 들어있으면 0g으로 표기할 수 있는데요. 0g이라고 쓰여 있으니 트랜스지방이 아예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과량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진짜로 트랜스지방이 0g인 과자도 있습니다만 식별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의 건강이 달린 일이니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트랜스지방을 주의하시려면 밖에서 사 먹는 튀김 음식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요. 튀기는 대신에 굽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유명한 방법인데요. 라면도 튀긴 것이니까 한번 삶고 삶은 물은 버려서 기름을 빼고 드시는 것, 이거 잘 알아두세요. 혈관에 나쁜 음식 그 네 번째는 당이 많이 포함된 음식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남아도는 포도당이 인체 조직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당독소를 생성하는데요. 당독소는 혈관벽에 붙어 염증을 일으켜 당뇨, 죽상, 동맥경화증, 만성 신장질환, 그리고 알츠하이머와 같은 많은 퇴행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우리 몸에서 쓰이고 남은 당은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되는데 이 중성지방도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만들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의 분해를 촉진시키는데요. 정제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을수록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농도가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아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당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은 사실 제가 그동안 당뇨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다 했던 이야기들이긴 합니다. 사탕,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특히나 조심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 만든 적도 있으니
있으니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저도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그동안 혈당을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양하게 알려드려 왔습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 식사 30분 후 운동도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방법 중 하나인데요. 저는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도 좋은 계단 오르기와 가장 익은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를 늦추니 식사 전에 식이섬유가 많은 해조류와 야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혈당 떨어뜨리는 음식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소개해드린 적이 있으니 역시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참고하시고요. 사실 지방이 혈관에 나쁘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 당이 나쁘다는 것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 당이 혈관에 나쁘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같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소중하신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음식들 좀 조심하시고 혈관에 건강한 습관을 들여서 혈관 노화를 막고 100세 시대에 갑오징어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오래 사는 것이 오징어 약사의 소원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해져서 만나요.